말은 다 맞는 말인데 대화하고 나면 이상하게 기분이 찝찝해지는 사람 주변에 꼭 한 명씩 있잖아요. 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비꼬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 입만 열면 분위기가 싸해지고 사람들 표정이 굳어지는 경우요. 틀린 말은 안 했는데 왜인지 사람들은 하나둘 멀어지고 본인은 솔직하게 조언해준 건데 왜 저래라며 억울해하죠. 근데 더 불편한 진실은 그 사람이 어쩌면 우리 자신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도 모르게 사람을 밀어내는 이 말투의 정체, 그리고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심리학 마음 안내서입니다. 사람들이 멀어진다는 건 결국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상대는 기분이 나빠진 걸까요? 우리는 공통적으로 대화에서 문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보통 상대를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은 솔직함이라는 명목 아래 팩트 폭행을 하거든요. 말하는 사람은 그저 솔직하게 내 생각을 전한 것뿐이라고 하지만 듣는 사람은 그 한마디에 엄청난 심리적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솔직함이라는 포장지로 상대방의 감정을 짓밟는 행위인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우리 뇌에는 무의식적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평가하는 회로가 있어요. 누군가 뭔가를 보여주면 자동으로 괜찮네 혹은 별론데라는 판정이 내려지거든요. 여기까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문제는 이 판정 결과를 필터링 없이 그대로 내뱉어버리는 습관입니다. 내 기준에서 별로라고 느껴지면 그걸 왜 말하면 안 되는지 생각도 안 하고 바로 입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훈이가 몇 달 동안 돈 모아서 중고차를 샀어요. 첫 차예요. 월급 쪼개고 야근 수당 모으고 커피값 아끼면서 드디어 마련한 차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친구 상우한테 보여줬는데 상우가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거 연비 안 좋기로 유명한 차종 아냐? 유지비 많이 나올 텐데.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지훈이 기분이 어떨까요? 몇 달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낙인 찍힌 거예요. 앞으로 그 차 탈 때마다 이 말이 떠오를 거고 지훈이는 상우한테 더 이상 좋은 일이 있어도 공유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 선택을 통째로 부정당한 느낌이 들었을 테니까요. 직장에서도 똑같아요. 신입사원이 처음으로 기획서를 들고 왔어요. 밤새워서 만든 건데 선배가 펼쳐보자마자 아, 이거 작년에 비슷한 거 했다가 망했던 방향인데 기본 리서치가 부족했네? 라고 말합니다. 맞는 피드백일 수 있어요. 근데 밤새 고민한 결과물이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됐다는 느낌, 앞으로 뭘 해도 인정받지 못할 것 같다는 무력감, 그 한마디가 후배의 업무 의욕을 완전히 꺾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사실대로 피드백을 해주는 방법이 정말 이 방법밖에 없었을까요? 문제를 짚어주려다가 오히려 사람을 짓누른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생 딸이 엄마, 나 심리학과 가고 싶어 라고 말했어요. 오래 고민하다 엄마에게 한 말일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심리학? 거기 나와서 뭐하게? 간호학과 같은 데 가서 안정적인 직장 잡는 게 낫지. 현실적인 조언이에요.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근데 딸 입장에서는요. 용기 내서 꺼낸 말이 한순간에 쓸모없는 생각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그 순간 딸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박힙니다. 엄마는 내가 뭘 원하는지 관심 없구나. 앞으로 중요한 건 혼자 결정해야겠다. 나중에 아이가 중요한 결정을 혼자 해버리면 부모는 왜 상의를 안 하냐고 묻겠죠. 근데 아이 입을 닫게 만든 건 바로 부모의 이런 반응이었던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누가 매 순간 자기 선택을 평가받고 틀렸다고 지적당하는 기분으로 대화하고 싶겠어요? 이 사람과 얘기하면 또 내 선택에 한마디 하겠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사람과는 거리를 두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대화 습관을 3단계로 나눠요. 하수, 중수, 고수. 하수는 자기 잣대를 그대로 들이미는 사람이고 중수는 일단 상대 말을 받아주는 사람, 고수는 거기에 긍정적인 감정까지 얹어주는 사람이에요. 중수 단계의 대화만 할 수 있어도 우리는 인간관계를 무난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중수 레벨부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이걸 앵무새 화법이라고 부릅니다. 내 의견, 내 판단, 내 잣대 싹 다 떼고 상대방의 말만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비교해 볼게요. 하수는 친구가 나 오늘 부장님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라고 하면 원래 직장이 다 그래? 네가 좀 참아 라고 대답해요. 자기 잣대를 들이미는 거죠. 중수 레벨이라면 오늘 부장님 때문에 진짜 힘들었구나 라고 상대의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뒤에 붙이고 싶은 근데를 참는 겁니다. 오늘 힘들었구나. 근데 원래 직장이 다 그래. 이렇게 말하는 순간 앞에서 받아준 게 다 의미 없어져요. 흔히 맞아. 근데 화법이 좋다고 하잖아요.
맞아. 네 말도 일리가 있어. 근데 말이야. 이게 배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앞에 나온 맞아를 순식간에 무효로 만들어버려요. 사람의 뇌는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을 더 강하게 기억하거든요. 결국 상대방 귀에는 근데 뒤에 나온 말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었구나 라고 받아줬으면 거기서 멈추는 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고수가 됩니다. 앵무새처럼 받아준 뒤에 상대의 감정에 긍정적인 색깔을 입혀주는 거예요. 동생이 나 공무원 안 하고 요리사 준비하려고 많이 고민하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하수는 야, 공무원이 얼마나 좋은데 요리사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라고 반응하겠죠. 중수는 요리사 준비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고수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요리사? 와, 멋진 도전이다. 많이 고민했을 텐데 그 결정이 멋있다. 물론 이런 말이 좀 오글거린다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땐 이렇게만 해도 충분합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네. 그만큼 진지하게 고민한 것 같아. 혹은 그 얘기 꺼내기까지 꽤 오래 생각했겠다. 이 정도면 돼요. 핵심은 상대의 결정이 아니라 고민의 무게를 인정해주는 거거든요. 이 한마디가 주는 효과가 뭘까요? 상대는 자기 선택이 존중받았다고 느낍니다. 단순히 들어준 게 아니라 응원받았다는 기분이 드는 거죠. 이런 사람한테는 나중에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연락하고 싶어집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어요. 진심이 담기지 않은 응원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억지로 긍정적인 말을 쥐어짜면 역효과가 나요. 그럴 때는 차라리 앵무새 화법에서 멈추세요. 아, 그렇구나만 해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그래도 현실적인 조언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물론 그렇죠. 근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일단 상대의 선택을 받아들인 다음에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내도 늦지 않아요. 처음부터 찬물을 끼얹으면 상대는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 다음 말은 아예 귀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먼저 인정받았다고 느껴야 조언도 들을 준비가 됩니다. 저도 모르게 바로 판단하는 말이 튀어나오는 건 어쩌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기술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대답 반 박자 쉬기입니다. 상대방의 말이 끝나자마자 튀어나가는 대답은 10중 8구 공감이 아니라 내 잣대에서 나가는 공격입니다. 우리 뇌는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이미 내 반격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상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상대가 말하는 동안 내가 할 말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상대 말이 끝나면 바로 대답하지 말고 반박자만 쉬어보세요. 이 짧은 순간에 우리 뇌가 비로소 필터를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이 저 사람을 찌르는 말인가? 아니면 저 사람을 위하는 말인가? 멈추면 비로소 들리고 그 반박자의 여유가 당신을 말에 무게가 있는 사람으로 바꿔줄 겁니다. 실제 사례 하나 들려드릴게요. IT 회사 개발팀 팀장이 있었는데 팀 회의에서 개발자들이 뭔가 제안하면 바로 그거 기술적으로 이슈 있어? 그건 예전에 해봤는데 안 됐어 라고 반응하는 스타일이었대요. 팀원들은 점점 회의에서 입을 다물기 시작했어요. 아이디어를 내봤자 바로 부정당할 테니까요. 근데 이 팀장이 어느 날 딱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팀원이 제안하면 반박자 쉬면서 그런 관점도 있겠네. 그 아이디어 좀 더 설명해 줄래? 라고 먼저 물어본 거예요. 몇 개월 후에는 팀원들이 먼저 팀장한테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시작했대요. 반박자 쉬는 습관 하나가 팀 전체의 분위기를 바꾼 거예요. 이 반박자 쉬기는 관계의 경고등을 감지하는 데도 유용합니다. 내가 뭔가를 말했을 때 상대의 말수가 갑자기 줄거나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거나 건성으로 대답한다면 그건 상대방이 불편하다는 신호예요. 그때 아니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 라고 해명부터 하지 마세요. 그 해명조차 결국 내 잣대가 맞다는 고집이거든요. 대신 딱 반박자 멈추고 이렇게만 말해보세요. 내가 방금 말이 좀 날카로웠지? 기분 상했으면 미안해. 다시 얘기해보자. 이 한마디가 닫혔던 마음의 문을 다시 열어줍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 자꾸 상대를 가르치고 지적하려는 건 무의식적으로 내가 맞다는 생각이 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결국 인간관계는 누가 옳으냐를 가리는 전쟁터가 아닙니다. 내 잣대가 아무리 정답이어도 옆에 사람이 없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일까요? 상대와 생각이 다를 때 저 사람은 왜 저래? 라고 판단하기 전에 딱 반박자만 멈춰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원하는 게 뭐지? 대부분은 같아요. 서로 기분 좋게 잘 지내고 싶은 거잖아요. 그걸 떠올리는 순간 상대는 이겨야 할 적이 아니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볼게요. 첫째, 팩트 폭행은 조언이 아니라 그냥 폭행입니다. 사실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상대를 평가하지 마세요.
둘째, 내 잣대를 버리고 상대의 말을 그대로 비추는 앵무새 화법. 상대방 말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근대를 참으세요. 거기서 긍정적인 감정을 입혀주면 고수가 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실천법. 대답하기 전 딱 반 박자만 쉬세요. 오늘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평가하고 싶은 욕구가 올라올 때 의식적으로 잠깐 멈추기. 그 짧은 순간이 관계를 지켜줍니다. 말 한마디에 멀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말 한마디에 평생 내 편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후자를 만드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말 때문에 마음을 닫았던 순간 언제였나요? 아니면 이 영상 보면서 이 말 나도 했다 싶은 장면 있었나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